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35번째 인상주의 미술을 대표했던 마네와 모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5번째 주제는 경쟁이 아닌 상생을 보여준 마네와 모네가 되겠습니다.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 시대를 연 마네, 19세기 중반 유럽은 사물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실주의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사실주의 미술의 발상지도 프랑스였지만 이 사실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상주의 미술 역시 프랑스의 파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이죠. 자세한 설명은 10분 만에 정리하는 서양 미술의 역사 두 번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에두아르 마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32년 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마네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판사인 이른바 법조인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법이 아닌 미술이었고 이런 아들의 꿈을 아버지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17살 나이에 견습 사원으로 남아메리카 항로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한동안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는 등 아버지의 뜻을 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해군사관학교에는 낙방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꺾고 1850년 역사화가인 토마 꾸띠르의 아틀리에, 즉 작업실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만 꾸띠르는 역사화가이자 교사로서 꽤 엄격했고 학구적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법을 선보이기는 했지만 마네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고 마네는 스스로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고전 회화를 모사하면서 공부를 했고 네덜란드와 에스파냐 화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1853년에서 1856년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여행하는데 이때 그는 네덜란드 화가 프란스 할스와 스페인의 화가인 디에고 벨라스케스 그리고 프란시스코 고야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859년부터 꾸준히 살롱에 출품을 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1863년 살롱에서 낙선한 작품들만 전시했던 낙선전에서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소개가 됐고 큰 논란을 끌게 됩니다. 논란이 된 것은 그의 화풍이 기존과 달랐기 때문이죠. 당시까지만 해도 명암의 변화를 섬세하게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마네는 쏟아지는 햇볕 아래서 밝은 부분을 어둡게 보이고 어두운 부분도 주위 사물에서 내쏘는 반사광으로 인해서 어둡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또 논란이 된 것은 옷을 입지 않은 나체 여성과 옷을 입은 남성을 일상적인 전경 가운데 함께 그렸다라는 점이죠. 이런 마네의 혁신적인 도전에 대해서 아카데미에서 선택받지 못한 젊은 화가들은 환호했고 기존의 작가들은 비판을 쏟아냅니다. 아무튼 마네의 그림에 매료된 젊은 화가들은 마네의 집 근처의 카페인 게르부아에 모여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 모임은 훗날 인상주의 화풍의 근간이 됩니다. 바로 이 모임에 클로드 모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사실주의 화풍 안에서 인상주의로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작품을 선보입니다. 올랭피아,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등이 그를 대표하는 작품들이죠. 두 번째, 인상주의 시대를 연 모네. 마네보다 8년 뒤인 1840년 같은 프랑스 파리에서 클로드 모네가 태어납니다. 다만 태어나고 얼마 뒤에 영국의 항구 도시인
르하브르에 가서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화가인 외젠 부댕을 만나서 그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화법을 배웠다고 하죠. 더불어 네덜란드의 화가 요한 바르톨트 용킨트와 알게 되면서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로부터 공기 중에 빛을 포착해내는 기법을 익혔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화가로서의 재능을 일찍부터 꽃피운 모네는 1859년 19살 나이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스위스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고 당시 인상주의 화가로 유명했던 카미유 피사로와 만나게 됩니다. 이후 징집되어서 군에 입대했던 그는 1년 만에 장티푸스로 제대를 했고 파리로 돌아온 그는 샤를 글레르의 밑에서 다른 젊은 화가들과 함께 미술을 배우게 됩니다. 1867년 그의 작품에도 자주 등장하는 뮤즈이자 연인인 카미유 동시회와 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1870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여름 보불 정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가족들과 영국 런던으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국 화가들의 화풍을 공부했으며 특히 명쾌한 색채 표현이라는 장점을 습득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1871년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파리 근교 아르장티유에 집을 마련했고 1873년에 화가와 조각가, 판화가 등으로 이루어진 무명예술가 협회를 조직했는데 이들이 훗날 인상주의의 모태가 됩니다. 모네는 1874년 첫 번째 그룹전을 열어서 인상, 해돋이를 출품하는데 이때 평론가 루이 르도이는 모네의 인상, 해돋이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담아 처음으로 인상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1886년까지 모두 8회 동안 이어진 인상파 전시에서 5회에 걸쳐 여러 작품을 출품한 모네는 인상파의 굳건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를 잡게 되죠. 1876년 부유한 미술품 수집가인 에르네스트 오세데와 그의 아내 알리스에게 그들의 집을 장식할 작품을 의뢰받았지만 2년 뒤에 오세데가 파산 선고를 받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알리스는 자녀들과 함께 모네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이듬해에 모네의 아내 카미유가 사망하면서 모네와 알리스는 연인 관계가 됩니다. 굉장히 어, 꼬일 대로 꼬인 관계죠. 1890년 이후부터 하나의 주제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는 연작을 많이 제작하는데 건초더미나 포플러 나무, 루앙 대성당, 수련 등이 대표적인 그의 연작 작품입니다. 모네는 연작을 통해서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표현해 냈습니다. 폴 세자는 빛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네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세 번째, 인상주의의 시작과 중심. 마네가 인상주의의 시작이었다면 모네는 인상주의의 진행을 이끈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둘의 작품 세계는 인상주의라는 같은 틀 안에 있었고 마치 누가 그린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마네가 주로 그린 것이 인물화였다면 모네가 주로 그린 것은 풍경화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말입니다. 말년에는 류머티즘 질환으로 일설에서는 매독에 의한 증상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하던 마네는 보다 손쉬운 유화를 위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 실력이 퇴보하지는 않아서 막시밀리안의 처형이나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등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1884년 4월 30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의 후유증으로 51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인지
마네는 자신보다 후배인 모네를 무명 시절부터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네가 죽고 그의 그림들을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팔아버리려고 하자 모네는 마네의 그림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될 수 있도록 일일이 편지를 써서 그의 그림이 지닌 가치를 알렸고, 현재 마네의 그림은 그의 바람대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 모네는 마네와의 우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고 합니다. 모처럼 그림을 팔아 돈이 생기자 나는 보트를 사서 이젤을 고정시키고 화실을 만들었다. 마네와 함께 보트에서 보낸 시간은 아주 즐거웠다. 보트에서 마네가 나의 초상화를 그렸고 나 또한 그와 그의 아내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때를 회상하면 우린 참 즐거웠다. 모네 역시 말년에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게 되었지만 그림 그리기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고 1926년 8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화풍을 연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동시대에서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